제주 의료체계 수건 사업인 상급 종합병원 지정이 올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평가를 앞두고 지역 의료계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엇박자를 보이며 좌초위기에 내몰렸던 컵 보증금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주에서 치매노인 실종 사고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한파 속 5m 아래 배수로에 떨어졌던 치매노인이 가까스로 발견되는 등 아찔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에서 수도권 병원을 찾는 원정 진료 환자가 적지 않습니다. 1년에 14만여 명, 비용도 2,40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바로 중증 질환을 전담 치료하는 상급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제주에선 상급 종합병원이 지정될 가능성이 아주 큰데요. 그래서인지 지역 의료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용기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수도권 병원을 찾는 원정 진료 환자는 한 해 14만 명. 이에 따른 비용은 2,400억 원에 달합니다. 제주에는 중증 질환을 전담 치료하는 상급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서울과 같은 진료 권역으로 묶여 있었지만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단일 권역으로 제주를 분리해야 한다는 용역이 제시된 상황. 그만큼 올해 지정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제6기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제주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권역 책임 의료기관인 제주대학교 병원은 이미 평가 기준 대부분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심 지표인 중증 질환, 일명 전문진료 질병군 환자 비율은 지난 2024년 이후 38%, 현재 40%대로 상향돼 평가 기준인 38%를 넘어 중증 질환 치료와 진료에 강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 수준의 전문질환군은 저희가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상대평가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새로운 지표 중에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번 제주 지역 상급 종합병원 경쟁에 뛰어든 제주 한라병원은 응급과 중환자 진료에 강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역 외상센터와 닥터헬기 등을 운영해 이미 상급 종합병원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라병원은 보건복지부 절대평가 기준은 이미 충족했고 인력 등 상대평가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며 연세의료원과 공동진료센터를 운영해 원정진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병원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제6기 상급 종합병원 지정 심사는 오는 6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유족 등 제1동포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과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 간사이 동포 간담회에서 불행한 역사 속에서 피해받고 상처받은 당사자와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또 제1제주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오사카 이쿠노 코리아타운이 문화와 교류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삶의 터전에서 안심하고 의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과 관련해 여권이 환영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는 오늘 자신의 SNS에 상처받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당연하고도 필연적인 수순이라고 밝혔습니다. 문대림 위성곤 국회의원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의라며 엄정한 선고를 통해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적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 제주도당이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진보당은 오늘 국민의힘 제주도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이 법정 최고형 구형을 통해 내란 사태의 엄중함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4.3 양민학살의 책임자였던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며 다시 한번 도민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보당은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해산을 촉구하고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도 의원 선거구와 도의원 정수가 3월 이후에나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합류한 김한규 국회의원은 이달 말쯤 2개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에 이어 김 의원도 도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빨라야 3월쯤에나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돼 선거구 획정에도 혼선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제주에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컵 보증금제가 운영돼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컵 가격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 제도가 존폐 기로에 놓여 논란이 됐었습니다. 정부와 제주자치도가 컵 보증금제 유지에 가닥을 잡으면서 소규모 카페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신효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시내 한 커피숍입니다. 일회용 컵을 이용할 때 300원의 사용료를 내고 반환하면 돌려주는 컵 보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 3년 차, 도입 초기의 혼란은 크게 줄었고 이용객들의 텀블러 이용도 늘었습니다. 텀블러를 가지고 오셔서 다시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처음에는 불편함을 해소했지만 지금은 당연한 일이 돼버린 것 같아요. 현재 대상 업체 550여 곳 가운데 절반가량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호응은 높은 편입니다. 9.6%로 시작한 컵 반환율은 한때 78%까지 늘었습니다. 정부의 보류 방침 발표 이후 반환율은 48%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지난달 기준 60.9%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선이 이어져 왔습니다. 정부가 전국적으로 일회용 컵 비용을 별도로 표시하는 컵 가격 표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보증금 제도의 좌초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각 지역이 가격 표시제와 보증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JIBS에 이미 제주도의 경우 보증금제 확대를 위한 예산을 지원했다며 지자체가 컵 보증금제나 가격 표시제를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 재활용법을 올해 상반기 안에 개정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법이 마련되면 제주도는 컵 보증금제 운영 방침을 조례로 정하고 대상 매장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매장이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도민도 불편하지 않는 좋은 방법을 먼저 만드는 게 첫 번째일 거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조례에 따라서 매장들이 참여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안착 단계에 놓인 컵 보증금제. 제주에선 일회용품 사용 감축 효과가 수치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JIBS 신효은입니다. 제주 전역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확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민간 부분에서도 다회용기 사용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에서 시범 운영됐던 다회용기 배달을 제주시 동 전체와 서귀포시 일부 지역으로 확대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상설시장인 동문야시장에 다회용기 도입이 추진됩니다. 제주 지역 취업자가 60대 중심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000명 늘어난 40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에서만 8,000명이 늘었고 경제 허리격인 30대와 40대 취업자는 오히려 각각 1,000명과 3,000명씩 줄었습니다. 특히 30대 취업자는 6만 5천 명으로 3년 연속 감소하며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19일자로 단행되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의 마지막 정기 인사가 내일 발표됩니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제주도청 국장 2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국장급 5명은 공로 연수에 들어갑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인사를 통해 민선 8기 핵심 정책 성과를 완성하고 민선 9기로 안정적인 전환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제주에서는 치매 노인 2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겨울 한파 속에 자칫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경찰의 신속한 수색에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수풀로 우거진 좁은 배수로를 경찰과 소방관들이 수색합니다. 5m 아래 배수로에는 한 할머니가 쓰러진 채 발견됩니다. 60대 치매 할머니 실종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아침 8시 반쯤. 수풀이 우거져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는 실종자의 위치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치매 노인을 구조한 배수로입니다. 경찰은 살려달라고 외치는 목소리를 단서로 추락한 할머니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날씨도 추워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한파로 인해서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오전이었기 때문에 기온도 많이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라는 소리를 내셨고, 그리고 그 소리를 따라서 추적을 해서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새벽 1시 반쯤에도 제주시 아라동에서 80대 치매 노인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집을 나간 지 16시간이나 지나 위치 추적기도 꺼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심야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경찰관이 인상착의가 비슷한 노인을 발견해 가까스로 구조했습니다. 인도랑 차도를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걷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위험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겸손하고 친절한 그런 경찰이 되겠다. 제주에서 발생하는 치매 노인 실종 사고는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신속한 구조 체계와 더불어 잇따르는 치매 노인 실종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서귀포 지역 1인 가구 중 20%가량이 고독사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가 지난해 12월 중장년 1인 가구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중 17%인 229명이 위험군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 중 34%는 고독사 위험도가 중상위 단계로 분류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이번에 발굴된 위험군 가구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인 가구 중 27%가 위험군으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미국산 만다린 무관세 수입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산 만감류 출하 시기 집중 마케팅이 이뤄집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미국 내 만다림 생산량이 늘었고 국내 수입 물량도 관세율이 20% 이하로 낮아진 지난 2024년 이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산 만감류 출하 시기인 이달부터 4월까지 소비 촉진 마케팅을 집중 지원하고 고품질 중심 생산체계 전환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오늘 만감류 현장 간담회를 갖고 가격 동향을 상시로 관리하고 유통지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의 한 사찰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제주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 낮 1시 반쯤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사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사찰 내부가 불에 탔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 지하수 이용 허가 연장 대상이 크게 늘어나 처리 지연이 우려됩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지하수 이용 허가 연장 대상은 1,600여 곳으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자치도는 신청이 집중될 경우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은 15,000톤 미만의 경우 허가 만료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반짝 추위는 낮부터 누그러졌습니다. 성산의 일 최저기온 영하권으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13도 안팎까지 올라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4도가량 크게 벌어졌는데요. 내일은 오전까지 산지와 남서부 지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산지도 기온이 높아 눈이 아닌 비로 내리겠고요.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진 않겠습니다. 다만 강풍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산지와 북부 중산간을 중심으로 초속 20에서 25m 이상의 순간 돌풍이 몰아치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도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애월과 고산 13도, 한낮에는 16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남원의 낮 기온은 17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산간 지역은 한낮에 5도에서 1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고 여객선 운항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 8도, 대구 16도 등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날씨도 살펴보시면 마닐라는 내일까지 비 소식이 들어있고 도쿄는 당분간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제주도 당분간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기온도 서서히 오름세를 보이며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JIBS 8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